주방 소개는 다음번에 이제 해드리고, 자, 오늘은 제가 광어 잡는 법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여기가 수족관입니다. 거기 안에 있고요. 광어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냥 생선만 광어하고 칼만 있으면 될 줄 알지만, 일단 여기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바구니 2개와 생주, 장갑, 연장갑, 그 다음에 여기 칼, 그 다음에 물칼, 그 다음에 솔을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광어를 잡아보겠습니다. 광어를 이게 한 2kg 좀 넘는 담아할 거예요. 오랜만에 잡긴 하는데 목을 찍은다. 뭐야? 아이고, 이 척추를 끊어야 되는데 아직 척추가 안 끊어졌어요. 아 진짜 씨. 오랜만에 잡으니까 잘 안 되네요. 이게 바로 30년차 광어 잡는 사람 실력입니다. 손 다쳤네 씨. 광어도 피가 나고 저도 피가 났죠. 머리하고 한 번에 내장을 제거해 주시고요. 자, 알을 빼냅니다. 그 다음에 피를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우선. 자, 진액을 이제 벗겨내고요. 진액이 있으면 이게 칼을 쓸 때 광어가 좀 미끄러지니까 진액을 제거하고 나서 옆날개를 날립니다. 광어 옆날개를 날리는 이유는요, 비늘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옆날개를 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칼이 들어가거든요. 자, 물론 제가 빨리 잡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저는 좀 약간 신중하게 잡는 스타일인데 살이 최대한 날아가지 않게. 자, 이 칼을 쓰실 때 칼 면을 되도록이면 쓰세요. 칼 끝을 쓰시면 살이 부서져요. 칼 끝을 쓰지 말라는 말을 잘 새겨 들으시고요. 자, 반대편 오롯이 할 때 되도록이면 칼 전체에 날을 쓰는 습관을 자꾸 들이셔야 생선도 깨끗하게 나가고 칼도 한쪽만 일정하게 닳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잡는 거라서 저도 잘 안 되는데, 자, 뼈는 조각나서 저희는 쓰지 않으니까 버리고요. 자, 이 껍데기 이제 살을 분리할 때 원래는 이제 엔가와라고 하죠. 엔가와하고 살하고 붙여서 껍데기를 벗기시는 분들도 계신데 칼을 잘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초보자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엔가와 살 사이에 그 각이 좀 다르고요. 자, 지아이를 제거합니다. 자, 칼 전체를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칼 전체를 쓰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칼 날도 유지가 잘 되고요. 깨끗하게 벗겨집니다. 저렇게. 지아이를 제거합니다. 질긴 부분이죠. 노랗게 질긴 부분인데 저거는 익히면 먹을 수 있는데 날고를 먹을 때 너무 질겨서 못 먹어요. 최대한 칼을 옆으로 눕히셔가지고 엠피라를 크게 만드셔야 돼요. 엔가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구니가 있어야 이게 좀 깨끗하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칼 날 전체를 쓰시고 칼을 최대한 눕혀서 엠피라를 살리시고요. 칼 끝으로 자꾸 오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보통. 근데 칼은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갈비살에 있는 피와 살들을 아주 최대한 얇게 제거하시고요. 자, 껍데기를 그냥 벗길 수도 있지만 초보자들은 특히 껍데기와 엔가와를 분리해서 벗기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어쨌든 분리하지 않으면 살이 자꾸 떨어지거나 껍데기가 붙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요. 자, 껍데기를 벗길 땐요, 껍데기를 잡고 있는 왼쪽에 저는 7을 주고 칼은 3만 움직이는 편입니다. 힘을 7대3으로 합니다. 껍데기를 밀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렇게 껍데기에 좀 붙어있고 당기는 게 7, 칼이 3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칼을 저런 것들은요, 큰 문제 되진 않아요. 그냥 뺏겨내면 되니까요. 맨날 생선만 잡으시는 그 횟집 사장님들은 저보다 더 잘 벗기시겠지만 생선을 잡는 법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력은 저보다 훨씬 좋으시겠죠. 근데 정석대로 그렇게 기본기에 충실해서 이렇게 잡으려면은 저렇게 엔가와하고 살을 분리하시고 칼을 쓰실 때 칼을 움직이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껍데기를 당겨서 쓰시는 게 좋아요. 엠피라는 이제 기름기가 많아서 벗기기는 잘 벗겨집니다. 자, 7대3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초보자분들은. 자, 이것도 7대3. 그리고 저 끝에서 벗기는 이유는요, 도마가 가운데는 온폭한데 저 끝은 평평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기서 많이 벗겨요.
오랜만에 잡으니까 저도 잘 안 되네요, 사실은. 보통 한 5분 정도면 한 마리 잡습니다. 처음부터 목을 찍을 때부터 해서 오롯이가 끝나는 데까지가 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껍데기를 너무 이제 깨끗하게 벗기면 좋겠지만 어차피 저 나중에 손질할 때 껍데기와 살 사이에 있는 지아이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질긴 부분이 있거든요, 노랗게. 그 부분을 다 벗겨내요, 저희는. 왜냐면 초밥을 먹을 때 굉장히 질기거든요, 그 부분이. 빨리 잡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생선을 정성스럽게 잡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어설퍼 보이죠? 오랜만에 잡아서 그럴 수 있고요. 옛날에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다른 유튜브, 이제 인스타에다가. 그랬더니, 오롯이 잘하시는 분들이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저게 무슨, 생선 잡는 30년 일한 놈이 무슨 저렇게 생선 잡냐고. 저는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자, 칼을 일자로 만드셔가지고, 천천히 느끼면서 하셔요. 이게 껍데기 벗기는 건요, 좀 느끼면서 하셔야 돼요. 어느 껍데기와 살 사이에 어떤 부분이 벗겨지는지 좀 느끼면서 하셔야 되고요. 저 얼음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생선을 씻어내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예전에는 일본에서는 그렇게 안 했겠죠. 얼음이 없었을 때. 근데 저렇게 한 이유는 생선에 있는 그 불순물과 그 비늘, 그 다음에 기름기들,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얼음물에 넣고 저렇게 씻어내면 생선 살이 응축돼가지고 살이 좀 더 단단해져요. 저렇게 일일이 닦아냅니다. 저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왜냐면 장갑을 끼지 않고 저렇게 하면 손이 엄청 시렵거든요. 오랜만에 했더니 손이 엄청 시렵더라고요. 아우, 손 시려. 자,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내서, 소금물 타시는 분도 계신데, 소금 타면 나쁜 점이 뭐냐면요, 맛은 좀 좋아지는데 그 생선이 미끌거려서 뜨기가 너무 불편해져요. 생선에서 막 진액이 나오거든요, 소금을 넣으면. 깨끗하게 밭들을 닦아내고요. 생선에 이제 숙성을 시킬 겁니다. 광어는 4시간 정도가 숙성이 제일 좋아요. 광어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희는 완도산 광어를 쓰거든요. 제주산 광어와 완도산 광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살이. 완도산 광어는 훨씬 단단하고 육질이 쫄깃한 반면에, 제주산 광어는 조금 물러요, 살이. 숙성에도 좀 맛도 좀 많이 떨어지고요. 물 온도가 좀 더 따뜻하잖아요, 거기가. 저렇게 물기를 일일이 다 제거하고요. 저희 물수건인데, 저희는 새 물수건을 한번 빨아요. 깨끗하게 빨아서 말려서 저렇게 사용합니다. 해동지에다가 저렇게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숙성을 하는 거죠. 물기 제거, 광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닫은 다음에 냉장고에 약 4시간가량 숙성을 합니다. 숙성을 하면 감칠맛도 좋아지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물기를 제거하는 일이에요. 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4시간이 넘어가면 살이 퍼석퍼석해지죠. 자, 4시간 뒤에 광어를 꺼냈습니다. 자, 행주는 6시간마다 행주를 갈아줍니다. 아침에 와서 쓴 행주는 점심에 한번 갈아주고요. 점심에 쓰던 행주는 저녁에 한번 새로 갈아줘요. 새 행주를 계속 씁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침에 쓴 행주를 저녁 때까지 쓰는 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행주는 3시간이나 4시간마다 갈아주고요. 자, 광어를 뜰 때는요. 자, 이 보이시면 이게 광어의 아래쪽입니다. 땅바닥과 닿는 면에 있는 광어 살이 뱃살 쪽이고요. 저렇게 지금 엠피라에 살이 붙어 있으면 저건 좀 잘못한 거예요. 되도록이면 저 살이 엠피라 쪽에 가 있는 게 좋고요. 저걸 저기다 붙여놓으면 뜨면서 자꾸 떨어지거든요. 자, 지저분한 부분들, 질긴 부분들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기 보이는 그 허옇게 된, 노란 부분과 허옇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저거는 되도록 제거해 주셔야 돼요. 저거 먹을 수 있는 살이 아닙니다. 저거를 깨끗하게 제거해 줘야만이, 저 꼬랑지 부분이 특히 질기거든요. 질긴 부분의 그 지아이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 먹을 때 되게 불편하고, 꼬랑지도 초밥으로 쓰기엔 되게 불편해요. 그냥 일반 젓갈 초밥들은 다 쓰는데, 저희는 저거를 쓰지 않습니다. 저 꼬랑지 쪽은 조직이 많아서 힘줄이 많아서 질겨요. 자, 뜰 때는요, 엔피라 쪽이 내 배에 가깝게, 제 배 쪽에 가깝게 눕혀서 넣고 뜨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떠야 살이 안 흔들리고 안정적인 모양이 됩니다. 자, 뜰 때는요, 저렇게 살을 약간 그냥 뜨는 것 같지만, 자, 살을 저렇게 구멍이 날 정도로 한번 뜰 땐 깊이 떠주고, 살짝 뜰 때 칼을 좀 눕혀요. 칼을 눕혀서
이 생선살 자체가 물결 무늬 모양이 됩니다. 두꺼웠다, 얇았다, 두꺼웠다. 이게 저희 집 그 칼질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두꺼웠다, 얇았다, 두껍게 뜨는 것이 저렇게 마지막에 칼을 세우죠? 저것이 저희 광어 뜨는 거의 비법이에요. 뭐 남들도 다 뜰 수는 있는데 일일이 다 저렇게 하나씩 뜹니다. 두꺼웠다, 얇았다, 두꺼웠다. 이게 화로 뜰 때 왜 저렇게 뜨냐면 저렇게 뜨면은 가운데는 얇아지거든요? 그러면 밥 위에 생선을 얹으면 저기 보이시는 부분이 이제 두꺼워진 부분이고요. 밥 위에 생선을 얹으면 그 초밥을 씹었을 때 가운데가 제일 먼저 찢어지거든요. 그러면 밥하고 살이 서로 잘 씹혀요. 자, 저렇게 잡을 때 저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저렇게 잡아야만 한 번에 초밥 쇼케이스 위에 올라갑니다. 손 모양이 저렇게 일정하게 돼야 돼요.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영상이 조금 빨라서 말이 좀 빠른데요. 자, 뜨는 걸 잘 보시고, 자, 엠피라 같은 경우에는요, 두꺼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끝에 저 얇은 부분들은 약간 질기기도 하니까 제거를 합니다. 저거 회덮밥에 쓰고요. 자, 저렇게 칼집을 약간 깊이 넣어줘야 돼요. 저거 생각보다 많이 질깁니다, 엠피라가. 초밥으로 먹으면 또 살이 저렇게 붙어있죠? 저렇게 원래 뜨면 안 돼요. 어차피 저건 회덮밥으로 잘라서 쓸 거고요. 자, 두꺼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얇은 부분은 저렇게 그냥 직각으로 떠서 쓰지만, 자, 무게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들은 제거를 합니다. 자, 생선은요, 제일 중요한 게 무게에 따라서 초밥 한 피스당 무게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얇게 펴서 초밥 단위로 쓰면 됩니다. 자, 보이시면 엠피라 쪽이 제 앞으로 왔죠? 저렇게 노란 지아이들은요, 제거해 주셔야 돼요. 초밥에 쓰면은 초밥이 먹을 때 밥은 다 삼켜지고 생선만 입에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죠. 특히 꼬랑지 부분은 밥은 삼켜지고 생선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 지아이를 다 제거해 주셔야 돼요. 제가 배울 땐 저런 걸 제거해 주란 말을 안 배웠었는데 제가 해서 먹어보니까 저게 굉장히 먹기 불편하더라고요. 자, 앞쪽하고 꼬랑지 쪽은 자, 지아이를 제거했죠. 초밥에 써도 됩니다. 꼬랑지 쪽. 근데 저희는 쓰지 않습니다. 자, 낮은 쪽이 제 앞으로 온다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천천히 모양을 떠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낮은 쪽으로만 온다면 칼질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먼저 떠볼게요. 이렇게 뜨면 안 돼요. 저 배 쪽이 가운데 있는 높은 쪽이 내 앞으로 오면 안 되고요. 이렇게 낮은 쪽이 제 앞으로 와야 됩니다. 그걸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모양이 안 나오지만 자, 저거를 회덮밥으로 자꾸 빼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걸 모양으로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저렇게 버터플라이를 떠서 쓰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회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두껍고 얇고 두껍게 이런 식으로 뜨셔야 돼요. 지금 방금에는 그 주사 자국이 있었어요. 생선에. 광어들은 나올 때 주사를 맞고 나오거든요. 항생제를 맞고 나오는데 그 주사 자국이 있을 땐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배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약이 들어 있어 가지고. 자, 두껍고 얇고 두껍게 저렇게 떠주셔야, 화로는 저렇게 떠주셔야 자, 밥이 올라갔을 때 저렇게 양쪽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초밥을 이렇게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밥을 감싸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얇고 두껍고 얇고 두껍게 이렇게 뜨셔야 됩니다. 자,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성스럽게 단회를 일일이 다 뜨셔야 돼요. 대충 뜨시면 안 돼요. 그러면 초밥을 먹고 나면은 입속에서 밥은 삼켜지고 생선만 남게 됩니다. 그 되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 초밥이죠, 그게. 자, 그럼 제가 오차가 없는 초밥 뜨는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초밥 단의 무게가 일정하게 떠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네, 18g이죠? 18g씩 뜨면 안 됩니다. 한 13g 정도. 자, 18g 똑같이 뜹니다. 15g이군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0년 차도 계속 이렇게 실수를 하거든요.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자, 보통 화로 단에는요, 12g 정도 뜨는 게 적정한 그 사이즈예요.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손님이 생선이 크다고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자, 저렇게 단해를 뜰 때는 한 번 떠서 도마위 놓지 말고 바로바로 떠서 저 쇼케이스 위로 올라가야 손이 한 번 덜 가거든요. 그래서 바로 랩핑을 해서 쌀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자, 엠피라에 있는 그 질긴 부분을, 내장 쪽에 질긴 부분 제거하고요. 이렇게 두꺼운 엠피라일 경우에는요, 그냥 직각으로 뜨지 말고, 두껍죠, 이 부분이. 그럴 때는 약간 비스듬하게 떠서 엠피라의 두께를 맞춰줍니다. 12g 정도 맞춰주면 돼요. 특히 엠피라는 향이 진하기 때문에 많이 주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생선을 보시면 이렇게 두껍고 얇고 두껍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얇죠? 손이 비칠 정도로 얇죠? 여긴 두껍고요. 자, 그래서 칼 위에 올렸을 때 칼이 비칠 정도로, 가운데는 약간 비칠 정도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입에 들어가면 찢어지거든요, 생선이. 자, 여기까지 광어 뜨는 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